안녕하세요. 토지공장입니다. 공유직불제를 지난 시간에 계속 두 편 했죠. 이 공유직불제 필수 안내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농직불금, 연저직불금이 농어직불금 가산은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소농직불금, 연저직불금, 농어직불금 계산하기 겠죠. 2020년에 했는데 예전에 이 포스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 하는지 알까요?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보면은 예전에 포스트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예전 거를 왜 보려고 하냐면 이거 크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어직불금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변동지불, 고전지불, 뭐, 짤 기준, 뭐, 경관, 뭐, FTA, PF, 뭐가 뭔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예전에는 있고, 뭐, 얼마큼 됐다, 이거 헥타르는 5만원 인상합니다. 쭉 이렇게 이제 부정수급자는 이제 드론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뭔가 이행점검, 분절 방안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계산의 방식도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계산 방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쌀초도 보전 직전 지불제 계산하기 어떻게 한다 계산하고 나오고 그다음 조건 분리 지역 직접 지불제 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볍게 이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뭐라고요? 이건 이제 바뀌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이렇게 S. 물론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하지만 이 내용은 없어졌기 때문에 내용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2020년 언제? 2020년 5월 지난 시간 얘기했죠? 2020년 5월에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이 정보는 이제 참고만 해야 되겠죠? 역사 속에 살았으니까 오히려 헷갈립니다. 같이 비교하면 이거 옛날에 비교했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돼요? 예전 거나 삭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냥 클리어해야 되고 새롭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꾸 예전 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아그리시죠?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이 있죠. 그 직불금 미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을 땅을 넣으면은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초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단가 안내하고 초농 직불금 계산하는 방법, 면적 직불금 계산하는 방법, 친환경 농업 직불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금액을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넣으면 뭐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계산하기. 이렇게 넣으면은 205만원 나온다. 논밭 지능지에서는 논 비지능지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설명 어렵죠? 이제 직접 넣은 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농직불금, 언저직불금 지급 단가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뭡니까? 논밭 지능지역은 뭐예요? 앞서 여기 논밭 지능지역은 이게 농진구, 농보구, 농업진흥지역, 농업지역 밖의 농지, 비진흥지역, 이게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논, 밭. 그렇죠? 일단 가구당 얼마? 이렇게 소농지불금은 0.5헥타르 이하라고 되어 있죠? 가구당 120만원 무조건 주는 겁니다. 있겠죠? 연저지불금은 헥타르당 있죠? 2헥타르는 얼마? 205만원. 205, 2헥타르. 1000원이죠?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데, 이건 단위가 안 나왔네요. 좀 밑에 나옵니다. 178. 이렇게 나와 있죠? 178. 그래서 만원이죠? 여기 만원이네,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5만원, 197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단가가 세네요. 그러니까 밭보다는 농보다는 진짜 맛, 절대농지. 요거는 이렇게 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단가를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하나를 이제 샘플 넣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소농지불금은 요게 해당돼야 돼요. 1부터 5까지 자기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지 소농지불금입니다. 개인 경작은
5,000평방미터 이하. 3년 이상 영농하고 농촌들 3년 이상 근무해야 되죠. 농외소득, 개별 농외소득은 2,000만원, 농가 농외소득은 4,500만원. 기타 소득은, 농가가 뭐예요? 이건 개별, 개인이고, 농가는 가족 다 합쳐서, 있겠죠? 기타 소득은, 축사는 이만큼, 시설재는 이만큼, 요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은 요 기준에 따라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제치 불금 보겠습니다. 계산하는 거죠. 면제치 불금을 보니까, 그 하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논밭 지능 지역은 1,000평방부터 하나 넣은 거예요. 논비 지능 지역은 3만. 그 다음에 밭 비지능 지역은 7만. 평방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더니 계산식을 저 딱 계산하면 이만큼 나와요. 단가가. 그래서 여기 면제치 불금이라고 했죠. 면제치 불금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205. 그렇죠? 그 205로 하니까 1000평방미터를 그 205 곱하니까 얼마예요? 이 헥타르 기준이니까 1헥타르가 205만 원이었으니까, 그렇죠? 205만 원이었으니까 1헥타르가 205만 원이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헥타르가 205만 원. 205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시돼야 되나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죠? 이 헥타르가. 그럼 이 1000평방미터는 이거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25만 원. 20만 5천 원. 맞죠? 이렇게 계산 나왔죠? 이렇게 그 논 비지능 지역이 3만 원 정도 돼 있죠? 3만 평방미터나 있습니다. 그럼 논 비지능 지역이 얼마입니까? 논 비지능 지역이 얼마입니까? 178이네요. 178이죠? 그렇죠? 17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1헥타리가 얼마 됐습니까? 178. 1헥타리가 178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3헥타르니까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논 비지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3헥타르니까 이거는 3헥타르니까 또 다르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헥타르니까 2헥타르까지는 요거고, 2헥타르까지 요거죠? 178만원 요거고, 3헥타르 1헥타르 나머지는 단가가 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단가가 여기 있죠? 170이죠? 그죠? 2헥타르 초과니까. 그러니까 1헥타르는 170입니다. 그러니까 170 곱하기, 계산하기가 170 곱하기 1헥타르. 그럼 3헥타르니까.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78 곱하기 2 하니까 2, 4, 5, 3, 5, 6이죠? 보다 170 더하면 그러면은 525만 2천 나오나요?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은 178만 맞고, 비지능지역, 비지능지역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170 맞죠? 요거 178만원 맞죠? 논 비지능지역 맞죠? 요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525만 나오는 겁니다. 밭의 비지능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건 7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2만까지 2헥타르까지죠. 2헥타르까지 하나가 있고, 2헥타르까지 6헥타르까지 하나가 2헥타르까지는 두 개가 있죠. 0부터 2헥타르까지 이만큼 받고, 3헥타르부터 6헥타르까지, 그 다음에 7헥타르부터 쭉 가야 되겠죠. 그렇죠? 7헥타르 맞나요? 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헥타르부터 초과네요. 7헥타르 아니라 6헥타르까지죠. 계산이 많으니까 6헥타르 이항 있죠. 그러니까 이건 1헥타르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해보면 6헥타르 이항, 그러니까 6헥타르 초과죠. 요걸 계산식을 제가 실수로 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6헥타르. 그러면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숫자 나오니까 막 헷갈리네요. 막 그죠? 그러고 그러면 요거는 2헥타르는 이만큼, 4개 헥타르, 4헥타르죠. 그다음 이거는 1헥타르. 최단계에 걸쳐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니까 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 됐습니까? 134, 117, 100이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은 134.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2헥타르는 134. 그 다음에 이거 위에는 뭐라 됐습니까? 위에는 117, 100이네요. 117, 117, 117, 10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이거죠. 그러면 이제 134는 곱하기 2, 134 곱하기
2죠? 곱하기 2. 이거는 127 곱하기 4 곱하기 1. 맞죠? 그러니까 2헥타르, 4헥타르, 1헥타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은 아마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농지를 이만큼 갖고 있으면 합산해서 면적은 이만큼 1290만원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큼 갖고 있는 겁니까? 거의 헥타르가 10만 평방미터 갖고 있는 거네요. 그 정도 갖고 있는 거죠. 10만 평방미터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어죠. 엄청난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제치 불금이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했죠. 계산식은 조금 제가 몇 개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계산식 해보지만 아까 되게 그 용업 진짜 뭐 홈페이지 가서 숫자 딱 넣으면 나옵니다. 숫자 넣으면 나와요. 여기다가 숫자 넣어보면은 딱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면제치 불금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인데 한번 더 적어놓을까요? 뭐 2만 2천원, 2만, 아니 여기는 5천. 쭉 계산해 보면은 딱 나오죠. 그렇죠? 손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직불금이 얼마큼 나온다는 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또 이거를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보유를 할 건지 뭐 증식을 할 건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 겁니다. 있겠고요.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으로 농업직불제, 이거는 선택입니다. 친환경을 하면은 또 추가로 주겠다는 거죠. 친환경 농업 실전 용가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 보조금을 또 지급해서 친환경 쪽을 할 때는 더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논할 때, 만약에 논에다가 내가 만약에 했죠. 무농약으로 한다. 그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가가 얼마입니까? 산출 금액이 단가가 원이요. 평방미터당 50원이죠.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얼마예요? 10만원 더 주는 거죠. 친환경을 하면. 유기농을 하면 단가가 70이죠. 매년 최대 3회. 매년 최대 3회 이렇게 해주겠다. 최대 5년, 5회. 그 다음 유기농 지속. 산출 금액, 주속을 얼마큼 하냐? 단가가 나왔죠? 요겁니다. 밭으로 할 때는, 과수로 할 때는 단가가 이만큼 있죠? 무농약 과수. 그죠? 과수, 뭐, 있잖아요. 우리가 토마토든 뭐든 무농약을 한다. 그럼 이만큼 더 주는 겁니다. 이만큼 더 주는 거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지급장화는 뭐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제곱미터당 5만원 있죠? 계산이죠. 그래서 유기주소가 또 이렇게. 기타, 과수가 아닌 게는 또 이렇게. 이것도 역시 숫자를 딱 넣으면은 계산이 딱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뭐 얼마큼 했냐. 이런 식으로 유기농 뭐 얼마큼 했냐. 아니면 뭐 밭에 지면 얼마큼 했냐. 뭐 유기농 뭐 계산식 하죠. 이거 너무 크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얼마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어느 정도 받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투자 보유 적정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직불금 계산해 보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이면 공익기능 인증 직불 농업 직분제, 이것도 제가 따로 포스팅 해놨거든요. 이거 포스팅을 따로 해놨습니다. 이게 뭐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오고 농업 직불제랑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리플레이션이라든지 안내문에서 한 내용들인데 좀 더 보시려면 이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직불지금 있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이제 계산식에 나와서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하죠? 요게 들어가서 숫자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보던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로 클릭하면 한눈에 보는데 여기서 나오거든요. 계좌 클릭하면 나오죠. 그래서 지침서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람하는 것도 있고 많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서비스도 여기도 있죠.
여기 등록경제 온라인 서비스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온라인 서비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지침이고 있습니다. 지침도 저도 있고 열람하는 것 다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우리가 유용한 사이트로 따로 즐겨찾기를 해야 되는 사이트겠죠. 이것도 즐겨찾기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착농 지원 신청도 여기서 나오죠. 청착농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농업법인 콜센터도 있고 등록 현황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보시면 좋은 내용의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리했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보시고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디까지 정리했냐면 여기 보면 직불제 필수 안내서 그 이전에는 현지 직불금, 임야공 직불제, 이제 농촌, 그 다음에 소농 직불금, 면제 직불금, 예산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아마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오픈라인에서는 이 외에도 인사이트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인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투자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인사이트가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연결돼야 투자가 되고, 공부가 되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농업 직불제, 공익직불제죠. 정확하게는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 이 문제 통일됐습니까?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